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직업과 학벌, 집안, 저와 조건이 같아서 만남을 이어갔고요. 성격도 그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니까 너무 두렵고 눈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대화가 좁혀지던 중 재산 분할에 관한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해서 협의 이혼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봅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년 전 남편이 생활비를 조달하려고 본인의 형제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고 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는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이 채무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채무도 재산 분할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제 채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혼할 때 배우자의 채무, 그러니까 빚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인지는 채무를 왜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네. 우리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중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네.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또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란 생활비를 쓰기 위해 대출받은 돈 같은 채무를 말하고 네.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란 예컨대 부부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면서 발생하게 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아, 네. 그리고 부부 공동재산 아파트에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경우에도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해서 부담한 채무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그럼 어떻게 분할하게 될까요?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서 재산 분할의 비율이나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만약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네. 쉽게 설명하자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의 가액을 모두 더하고 여기에서 채무액을 모두 뺀 뒤에 남은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파트 10억짜리가 있는데 대출이 3억이고 거기에 전세가 또 3억이 끼어 있다. 그럼 10억에서 대출 3억,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 3억 제외한 나머지 4억이 이제 분할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순재산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어떻게 분할을 하게 될까요? 네, 과거의 법원은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2013년에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하는 판결을 하였는데요. 네. 그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국 재산의 총액이 적국 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 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네.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 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대법원이 이렇게 견해를 바꾼 이유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 관계를 청산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고 부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에도 부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빚은 분할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빚이 많은 경우에도 이제 분할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근데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생활비 때문에 형제들에게 빚을 졌고 또 자동차를 사려고 대출을 받은 거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의 채무들이 재산분할 대상이 들어갈까요? 사연에서 사연자님의 남편이 소재기 직전에 사연자님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실행한 대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만 자동차의 중고 가액이 커서 대출 채무를 상회한다면 대출 채무와 함께 자동차의 중고 가액을 남편의 적극 재산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사연자님에게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뭐 4천인데 대출을 3천 받았다. 그러면은 채무를 제외하고도 1,000만 원이 남으니까 그게 분할 대상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거 이외에 또 형제들한테 빌렸다는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수년 전 형제들로부터 빌렸다는 채무는 남편의 주장으로만 보면 일상 과사에 관한 채무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사연자님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실제 사례들을 보면 우리 법원이 형제나 가족에게 빌린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로 본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도 쓰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고 상환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주장하는 액수와 일치하는 금전거래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역이 정말로 채무인지 아니면 가족 간의 증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간 거는 명백한데 그게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가족 간은 증여가 많기 때문인 거죠. 네, 실제로 이렇게 소송을 하다 보면은 또 소송 전에 갑자기 뭐 돈을 이제 빌렸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돈이 빠지거나 이렇게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은행 예금을 인출하면 그게 분할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소송이 시작된 후에 부랴부랴 현금을 인출하다던가 주변에 빚을 지고 다니다던가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 대부분 서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게 됩니다. 네.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해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그런 정황들이 대부분 다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은닉으로 봐서 은닉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재산의 처분 행위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사회 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그 처분 행위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산을 빼돌리는 거는 사실은 그다지 소용이 있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법원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생긴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나 공동재산 채무 등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는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대출받은 돈 같은 것을 말하고요. 공동재산의 채무는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생기게 된 채무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채무는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이 채무액을 뺀 뒤에 남은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요. 순재산이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채무의 성질 또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 등이 적합하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마 제품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 젤리와 초콜릿 형태의 대마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여행에서 대마 제품을 먹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고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식약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됩니다. 또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또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이 되고요.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더라도 처벌하고요. 또 대마를 섭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데이비드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Ground control to Major Tom. Ground control to Major Tom. Take your protein pills and put your helmet on. 10. Ground control 9, to Major Tom. 8, 7, 6. Commencing countdown, engines on. 3, 2. Check ignition and may God's love be with you. This is ground control to Major Tom. You've really made the grade, and the papers want to know whose shirt you wear. Now it's time to leave the capsule if you dare. This is Major Tom to ground control. I'm stepping through the door, and I'm floating in a most peculiar way, and the stars look very different today. For here am I sitting in a tin can,